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 직원을 뽑을 때 그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하자, 이런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냐, 또 그리고 가능할 것이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윤덕 전 의원, 송영남 교수, 최재규 처장, 정세영 본부장 네 분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럼 오늘 토론 주제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0% 의무 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다. 그러나 불공정과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위헌 논란이다. 수도권 학생을 차별해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으로 진학한 유학생이 고향으로 돌아와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는 취업의 문이 좁아지는 문제점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제수단이 동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지역인재 할당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실현 가능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죠.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이 문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 잠깐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30% 뽑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역 인재 채용에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은 그 비율,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비율이 10%도 안 돼서 공공기관마다 편차가 심하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지역 인재를 선발을 하게 되면 진정한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고 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계기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 인재 할당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 문제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위헌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에게 차별을 주거나 공정하지 못한 채용 방식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인도 의원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어떤 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헌 논란의 핵심적인 문제적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은 단순히 평등권을 보장하는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헌법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고, 그게 진정한 평등으로 가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평등권과 논란이 되는 측면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게는 지역의 균형 발전, 또 그걸 위해서는 지역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또 지역이 고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볼 때 위헌 논란은 상당히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른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동안 수도권 자체가 그동안 아마 80% 이상을 그 수도권에 지금 집중됐던 게 사실입니다. 뭐 정치, 경제라든가 인재라는 그 부분에서도 봤을 때 그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그다음에 인서울이라는 그 자체가 하다 보니까 지방대 자체가 상당히 위축됐던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지방에는 기업이 없다. 왜 이쪽 그 기업에서는 여기는 또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지역 인재 할당제가 약간의 강제성은 부여될 수 있지만 그거라도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 틀을 좀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게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그 의무화하는 방안, 의무 할당제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위헌 논란이 혹시 불거질까 싶어서 이걸 상당히 좀 뒤로 물른 그런 과거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위헌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두 가지 점에 이제 위원 방금 김윤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법적 다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한 측면하고 또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서 행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해결해 되어야 할, 선행되어야 할 그런 법적인 그 제한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방금 정세영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지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법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어진다면 지방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헌법에 평등권이라는 우리 국민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도 그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고 해서 평등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들의 말씀을 대체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네. 역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까지 우리 지방대학 출신들이 그 출신 대학 또는 출신 지역 때문에 차별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평등권이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법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도권 출신의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게 법제화가 되거나 명문화가 된다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봅니까? 실제적으로 뭐 블라인드 채용까지 지금 현재 지역 인재 할당제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뭐 국가에서 말하는 NCS 이 부분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저는 요렇게 관점에서 좀 봤었습니다. 그동안 그 인재라는 그 부분이 지금 수도권 쪽인 그 부분하고 지방 인재하고 좀 더 양분화돼 있다고 이 부분을 봤는데 기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 쪽 그 인재가 상당히 좀 많아졌었는데 예. 실제 설문조사에서 봤더니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예. 그래도 내가 그동안 쌓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던 그 소위 인서울까지 했던 그 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적들 이 부분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아쉬움 이런 부분이 소송까지는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있는 게 사실인데 과연 사회적 합의라는 그 부분이 먼저 좀 도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현재 지역인재 할당제에서는 최종 학력에서만 인정하겠다. 근데 만약 여기 출신인데 고등학교 예. 나오고 예. 대학을 저쪽으로 간 사람인데 예. 난 고향에 다시 내려오고 싶은데 예. 여기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차별적 요소가 또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그러니까 범위라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번질 얘기긴 네. 한데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대학 졸업한 학생이 나는 그러면 차별받지 않느냐 하고 나중에 소송 제기할 가능성도 이제 있다 이렇게 봐야진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저도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할당제를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두 번째는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단칼에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연차적인 방식으로 예. 추진을 해줌으로써 예. 그렇다고 해서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건 아닌 상태에서 예. 강제성을 갖는다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예. 사실 그렇거든요. 인서울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지방대에 가지 않고 인서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수 학생이 수도권 몰리고 예. 그 악순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도권 학생이 많이 진입하게 되고 또 지방대학은 더 열악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지방대학을 나와도 얼마든지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인서울을 안 할 것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상당히 과도기적인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지역 활동제가 없었으면 내가 붙었을 것 같은 그 층에서는 소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를 계속 높이고 또 하나는 그런 연차적인 과정을 그런 갈등적 구조를 좀 더 줄이면서 시행을 해 나간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다면 저는 충분히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아까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은 좀 중장기적인 예. 과제로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꼭 법적인 적이 아니더라도 경영평가 조항을 항목을 그건 자체적으로 법이 없어도 되니까요. 예, 그렇게 집어넣으면은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방법상의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처음부터 뭐 몇십 퍼센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몇 퍼센트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해 주셨고 경영평가에 도입하는 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혹시 다 합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더 좀 잠시 짚어보고 하고요. 제가 좀 논의에 좀 불을 땡기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면 남성이 군에 갔다 올 때 가산점제 주는 것에 이제 위헌 논란이 붙었을 때도 군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여성에게 차별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위헌의 핵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보자면 지역의 대학을 살리는 방식인데 그게 수도권에 있는 학생에게 차별을 중시하는 방식이라면 이게 혹시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역 인재를 30%까지 고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의지를 밝히셨는데 이것은 분권 시대, 지방 분권 시대의 이념이나 가치에도 맞다. 이 차원이 근본적으로 밑에 있는 것 같고요. 밑에 깔려 있는 개념으로 보고요. 또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모든 영역에서의 고비용 초래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보여진다면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는 통치 이념, 지방 분권화의 정신에 맞는 지역인재 할당제 그거하고 수도권의 지방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포화 상태의 해소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할 거고 사회적 합의는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또 지방대학의 역량을 키우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와 관련해서 그럼 과연 지역 인재가 무엇냐, 지역 인재란 정의가 좀 모호하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그것에 관해서 혁신도시 특별법에 약간 정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 좀 화면으로 좀 잠깐 보시고 이야기 좀 시작할까요?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그 내용 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그 이전한 지역의 사람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또는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에서 졸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채용 때 우선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과연 지역 인재라는 게 뭐냐 이제 하고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의 문제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예. 지역 인재의 정의가요. 한 3가지 법령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하고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법, 공무원 임용, 시험령 균형인재 지침 이 3가지에서 3가지 법률에서 지역인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소재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 및 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법에서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 공무원 임용 시험용 균형인재 지침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학교에 최종적으로 졸업, 예. 중퇴, 재학 또는 휴학증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범위 문제일 뿐이지 지역인재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 공공기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좀 특별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학교,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 졸업생들 또는 예. 졸업 재학 중인 학생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거기에서 유추해 본다면 지역인재라고 하는 경우는 중앙과 지방의 양 개념으로 볼 때 중앙 유유의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 예정인 학생 예. 사람들 예.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예. 이해하는 알겠습니다.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규 처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겠다고 서울로 진학해서 하숙비도 들여가고 많은 교육비도 들여서 한 학생들이 고향에 와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차별을 받더라. 그럼 나는 지역인재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인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세요. 예. 제가 어제 그 청년 정책 관련 회의를 갔었는데요. 거기는 그 이 전라북도 출신이면서 전남대학을 진학한 학생입니다. 예. 이게 꼭 수도권, 비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예. 지역 간에 이렇게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 인재냐 아니냐 하는 그런 정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다니는 대학이라면, 대학 학생들이라면 다 그 말이 꼭 전남, 전북 가리지 않고 지역의 인재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경우도 네. 인정해 주는 것까지 그 지역 인재의 정의를 좀 만약에 이제 설정하는 그런 한다면 뜻입니까? 서울 지역의 수도권 지역에 유학한 학생은 제외한 예. 나머지 그 학생들은 지역 인재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약간 부차적인 예.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 지방대학을 다닌 분이 지역 인재가 분명히 맞죠. 근데 아까 말했던 부수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전남대를 졸업한 경우도 있고 예. 또 수도권도 있고 이런 예, 예. 편차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최소한 우리 교수님 말처럼 일정한 광역권, 그러니까 호남권, 이게 광역권 정도는 인정해주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경기 또 수도권 이외의 대학, 지방권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자 이런 부차적인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영역에서도 원칙이 분명히 있었으면 더 좋을 것이고 또 앞으로 더 구체화해 나가야 되지만 예. 핵심적인 지역 인재의 개념을 분명히 정립하자 이 문제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해주는 이유는 고향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 인재다 아니다를 보기보다는 그 지역이 전체적인 균형 발전,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지역의 고등학교, 그 지역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발전되고 또 그 지역이 좀 더 깊은 결합력을 가지고 뭔가 변화해 갈 수 있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면 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사람 정도로 한정해 주는 게 저는 그 취지에 맞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예. 좋겠다 그런 겁니다. 예. 저도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요. 지금 지역 인재 정의하고 이제 범위적인 부분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 하게 되면은 뭐 이전 공공기관 또 우리가 지금 경남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남, 광주 전남에서도 너무 지금 밀려 있거든요. 채용 숫자에서도 지금 상당히 밀려 있고 예. 이 범위 자체가 지금 현행대로 해서 전라
북도로만 딱 한정된다면 예. 우린 파이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광주는 우리보다 한 3배 정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범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파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범위적인 그 확장 부분,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무조건 전라북도가 아니라 이 전라권 전체를 가준다든가, 안 그러면 아까 차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과 비중앙, 이쪽 요렇게 해서 비수도권 쪽으로 나눠준다든가.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좀 큰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단 광역권으로 해서 묶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이가 현격한 게요. 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역의 인재를 한 6, 70명 정도 예.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30%라고 한다면 한 22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남 광주는 30% 하게 되면 660 몇 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출신들은 이 220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 예. 전남 광주는 660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일자리 시장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김인덕 소장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넓혀서 광역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 문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골격도로 하자면 전북 출신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돼서 사실은 저는 묘안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뭐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방안이? 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범위적인 부분, 인재에 대한 정의하고 범위, 예. 그리고 이제 의무 채용 비율은 이제 30%라는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딱 관점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의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범위를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이냐. 예. 지금 현재 같이 전북 혁신도시 하게 되면은 여기 전라북도만 인정한다 해버리면은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 좀 불리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범위적인 부분에 확장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한테도 좀 더 기회는 있고, 근데 우리가 좀 약한 게 좀 있어요. 공공기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NCS라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예. 정보도 약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사교육까지 뭐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뭐 직업 기초능력 10가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최대한 8레벨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한 4년제는 4레벨까지는 일단 끝나야 되는데, 일단은 NCS.5.KR에서 어느 정도는 다 수요할 수가 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좀 미흡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범위적인 측면을 넓힌다 했을 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부차적인 문제로 좀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합리적인 실행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또 나중에 또 제도화가 되기도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좀 이것저것 좀 여쭤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방법면에 있어서 이제 의무화를 법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경영평가에 뭔가 벌점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을 쓸 거냐,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좀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윤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안이 더 그건 이미 결론이 나와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제가 19대 그 의원 생활을 할 때 당시에 상당히 문제를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영평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현실 속에서는 거의 힘이 별로 없다. 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과도기적으로는 예. 할 수 있지만 원칙은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게 분명히 한다는 거죠. 예. 강제적으로 하는데 좀 더 사회적 합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또 순차적으로 하면서 또 아까 말한 그런 디테일한 많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현실감 있게 만들어낸,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할 수 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강제적인 걸 할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강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더라, 그렇게 되는 예.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과정이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실제 그 당시에 최경환 그 기재부 장관께서 경영평가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자꾸 검토하겠다 뭐 이런 숱한 발언을 했지만, 실제 정권 담당자의 의지도 중요하겠고 또 그걸 받아 안는
각 그 기관들의 태도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지역 차별 또 수도권 집중 현상 이런 큰 메커니즘의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 그 김윤덕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단계적 접근 방식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막 높여서 하지 말고 천천히 좀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자. 같이 동의를 하신다고 보고요. 사회적 합의 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서 이런 지역의 입장 또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 줄 만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수도권의 인식은 어떤지 이런 얘기 좀 잠깐 하고 토론을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세영 의원, 예. 일단 그쪽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수도권 사람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서울에서 나고 수도권에 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쪽에서 많이. 해년마다 저희도 지금 보게 되면 인구 유출, 수준 유출을 보게 되면 20대, 30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수도권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 사람들, 특히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그 공청회 같은 그 부분을 좀 열어서 같이 서로 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강제적인 성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으로. 그런데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하면서 좀 도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예. 수도권 대학 출신들도 취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거기에 어떤 양보를 얻어내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경영평가를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 법적으로 강제화시키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반대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어떻게 이게 지방의 문제만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 곳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 일자리 막 확대하면서 그나마 숨통을 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결국 파이가 커져야만 우리 모두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저는 예. 그런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저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특정 지역 내지는 수도권 지역만 이게 뭔가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다가 절대로 발전하고 생존할 수가 없다. 예. 그다음 우리 전체 국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이 가져오는 그 효과가 이 파이를 키울 수 있고 너 스스로에게 단기적으로 내 걸 뺏기는 것 같지만 결국 전국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예. 라고 하는 저는 국가적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국가적 비전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지방대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역차별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정도는 이쪽에게 배려를 통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진행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예.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김윤덕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회적 합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생각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 남한 지역 국토의 0.6%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등록 인구가 1,020여만 명, 예. 생활 인구가 1,440여만 명, 그 다음에 공기업이 53%, 대학이 45.8%, 대학 졸업자가 41%가 있거든요. 이렇게 서울의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어지는 차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산업화의 모든 과정 중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들,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지방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지역 인재 할당제가 예. 강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처장의 말씀을 끝으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하지 못할 지역 주민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그런 지역의 입장을 잘 이해해 줄 거냐, 그리고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고비, 또 고민 지점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